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국토부가 이번 공급 대책에서 최악의 악수를 둘 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이 추가로 나왔는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위험한 행동일까요? 오늘 내용 보시면 좀 답답하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은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기 지역의 아파트 수요는 급증했어요. 서울이나 서울 인접 지역. 근데 이들 지역은 이미 도심화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급이 적어요. 그러니까 공공택지가 없는 상태에서 정비사업장에 의존하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은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비인기 지역, 서울 수도권 외곽 지역만 보더라도 지금 청약 수요는 뚝 떨어지거든요. 게다가 비선호주택의 공급은 굉장히 많은데 수요가 적다 보니까 계속 미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급 확대 정책과 수요 확대 정책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공급자한테 아무리 혜택을 줘도 수요가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 공급 정책의 핵심은 수요 확대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급 대책에서 기대를 모았던 것이 이제 원혜룡 국토부 장관이 전방위적인 규제를 다 푼다고 했기 때문에 비선호 주거 상품의 수요 확대 정책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수 제외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왔고요. 비인기 지역의 수요 확대 정책, 지방 지역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 미분양을 샀을 경우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자, 하지만 원혜룡 국토부 장관이 이번 대책에 이런 내용들, 수요 확대 정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포함 비아파트 규제 완화 검토, 세금 깎아주는 정책 노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수요가 없는 지역이나 주택 유형의 공급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토부가 지금 꺼내놓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바로 실거주자를 위해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도 무주택자를 간주하겠다. 이게 뭐냐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샀을 경우에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청약에 넣을 수 없는 불리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도 청약 시장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해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오피스텔은 무주택자로 간주가 돼요.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 제도가 있어요. LTV 80%까지 적용되고 이제 6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얘가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에 이 대출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것도 제외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소자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고 하네요. 근데 과연 이것이 수요 증가 요인이 될까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없는 주택에 규제 완화를 보고 접근하는 것은 투자자예요. 실수자는 어떨 때 이런 주택을 살까요? 가격이 오를 때 삽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실수자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혜택을 주는 거는 실수자한테 혜택을 줘서 그 선호도 없는 주택을 사겠다는 게 목적인데 실제 그렇게 그 정부의 목적과 이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공급 대책에서 수요 확대 방안은 크게 주목할 것은 현재까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공급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공공부문의 공급 확대 정책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신도시가 있었겠죠. 그리고 민간 부문의 공급 확대 정책이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지원 방안은 좀 이야기가 나왔죠. PF 만기 연장 등 자금 지원 방안과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자가 더 수월하게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공공부문의 공급 확대 정책에서는 주택용지 전매 허용 방안이 이제 최종적으로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단 계열사의 전매는 허용 안 되지만 이제 어떤 건설사가 이제 신도시의 주택용지를 받았어요. 낙찰 받았는데 내가 자금이 부족해서 이걸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건설사에 팔아서 걔가 대신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나온 지금 소식이 바로 최악의 소식입니다. 바로 3기 신도시 녹지 비율 축소입니다. 자, 이게 기사가 떴어요. 자, 이거 최악의 악수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내용 한번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3기 신도시의 두 가지 특징 아시나요?
첫 번째, 배드타운을 만들지 않겠다고 자동용지 비율을 2기 신도시의 3배를 지정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3기 신도시가 지정된 지자체에서 뭐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 유치를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부천 같은 경우는 SK 계열사를 부천 대장지구에 유치를 성공했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과천이든 하남이든 기업 유치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업 유치가 안 되면은 이게 다 지식산업센터로 이제 들어와서 좀 골칫덩이가 돼요. 두 번째 특징은요, 공원 속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녹지 비율을 최대 40%까지 지정한 겁니다. 이게 역대 신도시 중 최고 비중이에요. 자, 1기 신도시 녹지 비율은요, 한 19%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2기 신도시 녹지 비율은 29.6%예요. 2기 신도시부터 녹지 비율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동탄이나 아마 위례가 지역 가보시면 공원 되게 많은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녹지 비율은요, 33.4%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제 고려하는 게 이 녹지 비율을 축소해서 주택을 늘리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 1기 신도시가 녹지 비율이 적어? 그래서 공원이 없어? 쾌적하지 않아? 쾌적하잖아.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한데 33% 너무 많다 이거죠. 이거 좀 줄이고 주택 늘려도 쾌적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왜 3기 신도시일까요? 일단은 왕숙, 교산, 대장, 계양이 토지 확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토지 확보가 끝난 상태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얘밖에 없어요. 문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신도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신도시 발표하고 나죠. 신도시 발표한 다음에 지구 지정이 됩니다. 지구 지정된 다음에 지구 계획이 나와요. 이 지구 계획을 통해서 신도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조성이 될 건지 모든 계획이 다 포함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구 계획 나왔으면 바로 보상 절차에 들어가고 보상 끝나면 바로 조성공사에 들어간 다음에 토지 매각과 주택 착공을 통해서 신도시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현재 4곳의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하남 교산지구, 왕숙지구, 그 다음에 인천 계양지구가 이제 보상이 끝나고 나서 조성공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고양 창릉지구는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녹지 비율이 축소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그 녹지 비율 많다는 부천 대장신도시의 토지 이용 계획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사이드에 근린공원 보이실 거예요. 도시농업공원, 그 다음에 문화공원도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죠. 유수지, 근린공원 5, 각종 학교 인근에도 진짜 녹지 비율이 많긴 많습니다. 자, 이 중 일부를 아파트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계획 바꿔서 지으면 될까요? 여기서 다양한 문제가 따라옵니다. 일단은 아파트를 더 지으면 학교는 안 부족한가? 이거 뭐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죠. 두 번째, 난방, 전기, 가스, 상하수도, 인프라는 안 부족할까? 세 번째는 교통은, 네 번째는 상가는. 결국에는 이렇게 아파트를 더 늘린다는 거 지구 계획을 다시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녹지 비율 축소의 장단점을 보면요. 먼저 장점은 주택수가 장기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높은 3기 신도시에서 주택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신호를 맞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연이 된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시간 지연의 공급 부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왜 공급 대책이 시작됐는지 아시죠? 먼저 주택 통계에서 착공 건수가 크게 부족해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자, 착공 건수가 왜 부족했냐? 뭐 여러 원인도 있겠지만 일단은 3기 신도시가 좀 미뤄진 영향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2026년에 뭐 입주 물량이 부족해도 2027년에 3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괜찮을 텐데 여기서 미뤄지다 보니까 야, 이거 생각보다 이제 수도권 공급이 부족할 수 있겠네? 이런 우려가 확산되면서 나왔던 것이 공급 대책입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를 더 지연시키는 방안을 공급 대책에 포함한다고? 이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음모론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정부에서
유홈을 통한 공공분양 50만원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선호도가 있어요. 그래서 유홈 경쟁률을 보면 꽤 높습니다. 그래서 뭐 선호 높은 지역에서 공급될 경우에 뭐 30대 1, 40대 1 경쟁률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공급하면 이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얘를 어디에 공급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례적으로 3기 신도시와 신규 지정 택지 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좀 잘 없는 케이스예요. 왜냐면은 바뀐 정부에서 주택 공급 정책을 할 땐 자기네들이 공토지를 확보해서 공급을 하는데, 이번 정부는 지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자기네들 주택 공급 유형을 넣겠다고 한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3기 신도시에 유홈을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바로 유홈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분양 용지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사전처약 형태로 2021년 7월부터 무려 1만 7천호를 갖다 공급한 거죠. 유홈을 공급할 땅이 부족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요, 3기 신도시의 공공분양 용지를 한 20% 내외로 좀 굉장히 적게 배정을 해놨어요. 적게 배정을 했는데 그마저도 사전처약으로 다 공급을 하다 보니까 유홈을 넣을 땅이 없네. 그래서 신규 지정을 늘리는 방법을 알아봤더니 이것은 너무 오래 걸려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지정한 것도 뭐 10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전에 이제 3기 신도시 제외하고 그 이후에 뭐 2021년에 지정한 신도시로 활용한 것도 이번 임기에 접근이 어렵다 보니까 유홈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3기 신도시 녹지 비율을 건드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추석 전에 발표될 공급 대책 현재로 보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볼 때는요, 간단해요. 그냥 3기 신도시 민간 분양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 간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의 전체 공급 규모의 40%가 민간 분양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10에서 15만 호만 단기적으로 얼마만큼씩 빠르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공급해서 공급 부족 이슈를 해소하겠다. 그리고 그 공급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일정을 챙기겠다. 이러면 간단하게 해결된 건데, 자꾸 이런 식으로 뭐 녹지 비율을 수정한다든가 계획을 딜레이 시키는 방안은 좀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제 추석 전에 발표되는 공급 대책에서 확정되면 다시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은퇴를 맞이합니다. 자, 은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저희 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노후를 바꾸는 부동산 지식에 대해서 수록해 두었습니다. 금리 고점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 한 권에 모두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